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실상 19대의 국회, 정기국회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9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만, 다음 주부터 결산 심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부터 실질적인 그 19대 정기국회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9대 국회에서 결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 대정부 질문하고,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하고 11월에 예산 심사를 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여야간에 이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해라서 굉장히 이제 두 가를 함께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쁜 가을 정기국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결산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산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마지막 그 해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의 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사치라고 했는데 그건 이륙도 못하고 지금 불시착하고 말았습니다. 7% 성장은커녕 올해 와서는 지금 3분기, 4분기는 거의 0% 성장에 가까울 거라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이 적자로 지금 8월달 무역 수지가 지금 적자로 돌아가고 있고 글로벌 경제 환경 때문에 수입을 해갈 그 나라들이 경제가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성장 동력이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완전히 좌충우돌식 럭비공 외교를 하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4대강은 요새 뭐 녹조 라떼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아주 어처구니 없는 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겉으로는 이 녹조는 사라졌지만 낙동강 유역에는 남조류의 독성 성분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지금 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4대강에 퍼는 22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그걸로 차라리 R&D나 인력 양성에 쏟아 넣었으면 성장 동력이 훨씬 더 커졌을 텐데 완전히 돈은 버리고 강도 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간인 사찰을 하고 내곡동 특검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정부를 지난 4, 5년에 걸친 이 정부를 올 결선에서 한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마감하는 그런 좋은 결산을 해주실 것을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산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정책 방향을 잘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대 국회는 어차피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없더라도 강행 처리는 일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예산의 큰 방향을 정책위원회에서 예결위원님들하고 잡아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보니까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연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가 4억 1천만 불 그 생산을 했는데 올해는 5억 불이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임금이 남한 쪽의 임금이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중국의 3분의 1, 베트남보다도 더 쌉니다. 지금 130불 사회보장비까지 포함해서 130불이니까 그 임금과 좋은 노동력이 있고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연간 20%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공단을 우리가 제 2개, 3개 더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도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우리가 집권에 대비해서 이런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이런 쪽에 걸맞는 입법과 더불어 예산을 잘 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 예산 국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 그 기준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결산과 예산을 통해서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는 중요한 국회라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25일부터 경선이 이루어지면은 국민들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리라고 봅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그 선거인단 참가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6만 8천 명이 참여했고 어제는 5만 8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만 명, 이 추세로 가면 150만 명은 무난히 넘어가서 200까지도 육박할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흥행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제주도만 해도 벌써 이 주소지가 확인되는 숫자면 3만 6천이나 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선거인단까지 포함하면 거진 5만에 가까운 그 선거인단이 제주도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그 선거인단 참여가 늘어나면서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될 텐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후보자들이 건강하게 아주 일정을 잘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4번씩을 다니면서 13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회를 10번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그 경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후보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시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들이 요즘에 그 다니시면서 하는 정책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잘 지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박영선 의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내놓는 상설특검이라든가 특별관리관제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 특단의 조치입니다. 바로 현재도 지금 특별관리는 하고 있는 셈이고 상설특검을 해봤자 실제로 유효한 경우가 별로 없는 그런 것을 굉장한 무슨 정치개혁 대책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후보님들이 잘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지적을 해 나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미 그 선거에서 마치 다 이긴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자만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많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빅토리아 여왕에 비유하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비유하는 이런 그 용비어천가 분위기가 그 당에 있는 걸 보고서 저는 참 어이없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보들의 경선을 정말로 정책 대결이 아주 불꽃 튀기는 경선을 잘 만들어가지고 9월 23일 최종적으로 우리가 후보를 확정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각 캠프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그 좋은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특검하고 그 국정조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그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민간인 사찰 비리 같은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텐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잘 홍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큰 약점이 여러 가지 언론 환경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그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가능한 홍보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가능한 한 언론 쪽에 그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각별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국회를 아주 멋진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상보다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제 후보 지명을 받고 이틀간 여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참배와 이호 여사님, 권양숙 여사님을 찾아뵌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생각을 갖지만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잠깐 들린 것이 마치 대화합을 이루냐? 과도하게 선전되고 평가되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떠했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우리 두 분의 대통령님과 두 분의 사모님들을, 여사님들을 찾아주신 것은 저는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의 활동이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일면 탑에도 우원식 의원이 찾아낸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기사가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하면은 언론에서도 국민에서도 국민들도 이렇게 평가해 준다 하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제가 어제 여의도에서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는 바로 건너편에서 몇 분들과 저녁을 먹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폭력과 성폭력 등 어지러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국회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민주당이 과연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도 깊게 했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을 출입하는 날찐 기자 한 분이 요즘 원내대표께서 발언을 하다가 끝에 가면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기력이 빠졌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왕성한 기력으로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데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말진 기자님들, 제 말끝이 흐려지는 것은 오늘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이 워딩을 받아 쓰는데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질문들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드디어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장을 뺏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척박한 언론 환경은 모두 새누리당의 보도로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김종인, 이상돈, 이 두 분의 쇄신안이 대서특필되지만은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쇄신안이 마치 우리 국민들에게는, 심지어 우리 민주당에게도 실시된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내고 또 언론에 공개를 하고 얼마나 허구성이 있는가를 짚어나가는 것도 대선을 준비하는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국회가 열리면 우리 민주당 국회가 됩니다.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8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정부 여당이 아주 필요한 법안이나 어떤 특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가급적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8월 임시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드디어 17일 만에 국회에서 함께 일하기로 우리와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박기춘 수석께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개원 협상 때부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개원하자고 하고 이번에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이러한 협상을 끝까지 이루어주신 박기춘 원내수석과 참고 지도해 주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께 또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민생 문제, 반값 등록금, 컨택터스 폭력 진압, 물가 대책 등 모든 상임위를 민생, 민주 상임위로 이끌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부터 2013년도 수능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2013년도부터 반값 등록금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우상호 최고위원이 반값 등록금 포차를 끌고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반드시 19대 국회 1호 법안인 반값 등록금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냄으로써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회가 돼야 됩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특검, 언론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정의를 일으켜 세우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 민주당이 이끌자고 말씀드립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간사 보고에 의하면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특히 내곡동 사저특검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우리 협상 대표들이 법안이 완전히 합의돼서 9시 반에 기자실에서 발표한다는 중간 보고를 들었습니다. 언론사 특검 문제, 청문회 문제, 문방위 차원에서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주에 방문진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도 비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문방위에서 세게 푸시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위한 국회가 돼야 됩니다. 치밀한 결산과 함께 2013년 새 정부 예산안, 새로운 시대를 열 예산안을 함께 실시해야 됩니다. 최재성 예결위 간사와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그 해의 전국 국회는 거의 국회가 졸속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시간이 없습니다. 구체적 타임 스케줄은 박기춘 수석께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밤을 새서라도 주말을 벌여서라도 예결위가 활동을 해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물려가면은 계속 물려가고 어쩔 수 없이 역대 정기국회가 대통령 있는 해는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노력으로 카바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가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조용한 국회, 침묵의 국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에게 국회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국회를 건너뛰고 과거의 책임을 건너뛰고 곧장 대통령 선거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용한 국회가 아니라 역동적인 국회, 민생과 정의와 평화를 이끌어내는 변화된 국회를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추대에 몰두했지만 우리는 국민과 민생을 추대하는 국회가 되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저도 가급적 후보 캠프에 가서 많이 돕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새누리당은 20일 날로 경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확정됐지만은 우리는 이 9월 달에 본격적인 경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능력을 발휘하셔서 꼭 상임위에 많이 참석을 하고 결산도 그렇습니다. 착실히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행한 것은 9월 초에 당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6일이 끝나면은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때 상임위를 계속 열어서 정책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위는 병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철저한 결산 심의를 해주시고 아주 급하지 않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나 대정부 질문 후 9월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결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유능하게 새누리당을 설득했으면 8월 초부터 효과적인 국회를 해서 이러한 결산 문제도 쫓기지 않고 잘 할 수 있었을 건데 새누리당의 설득에 한계를 느껴서 이제 만시지탄이 됐지만은 지금이라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고 철저한 국회에 임하자는 말씀을 부탁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한 발전소 1호기 안전 재점검 실시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 발의하신 분은 한명숙 전 대표님이 되시겠습니다. 결의안 주문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안전 재점검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주도의 안전점검 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리 1호기는 78년 4월 29일 날 최초로 이제 상업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내용 연수가 다 지난 것이죠. 근데 2005년도에 우리가 내용 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보장되면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제정법에 따라서 10년간 연장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난 30여 년 동안 고리 안전 1호기는 128건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한 그야말로 매우 부실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금년 2월 9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전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전원 상실 사고는 지난해 그 후쿠시마 핵 참사 때 이 전력계통 결함과 유사한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수력발전, 한수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2일 동안이나 비밀로 붙이다가 이것을 3월 12일 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중지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IAEA에서 안전하다고 판명되고, 두 번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안전하다고 판명이 되면 그때 재가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IAEA에서 우리나라에 8일 동안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이제 교과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IAEA는 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다. 그런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그때 점검한 것은 정전 사고, 이게 무엇 때문이냐, 그리고 이 한수원의 경영이나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만 점검을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원자력 압력 용기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단장이 돌아가면서 기자회견에서도 이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점검을 했는데, 물론 거기서는 안전하다고 판명을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한겨레 첫 일면에 난 이 내구성 평가 기준을 조작할 정도로 객관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점검을 안전한 원자력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점검으로 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고리 1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 하시고 재가동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명숙 전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이 9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새롭게 이제 강화된 안전 기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AEA 사무총장께 보고가 될 예정이에요. 이 새롭게 강화된 안전 기준에 의해서 고리 1호기도 재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왕에 이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우리 4월 11일 날 총선 공약에 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 연수가 지난 원자력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폐기한다. 다만 IAEA를 비롯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서 안전성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가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국제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원자력 선진 국가들이라고 하는 유럽의 뭐 독일이랄지 불란서랄지 이런 나라들도 이제 다 2020년, 30년에는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원자력이 52기인가 기인데 50기를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일본의 요미우리랑 난 신문에 보면 2030년에 일본 원자력 발전소를 전면 중단할 것이냐, 15%만 가동시킬 것이냐,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추가 건설 원전은 반대한다. 그 대신에 이걸 현실적으로 원자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고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에너지 효율도 높여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을 코저합니다. 무슨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발언. 의결을 하고 하면 어때요? 이 문제. 그럼 우원식 의원이 한겨레 일면 탓도 나고 그랬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고려원전 1호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전에서 그 대개 국제적인 기준이 30km 안을 이렇게 위험지역으로 보는 건데, 그 30km면은 부산 320만 명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어제 하면서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난 이 내구성 평가 기준이 이제 요 기사인데요. 내구성 평가 기준 이게 뭐냐면 이제 연장할 때 압력 용기가 있으면 압력 용기가 지금 이제 30년 수명인데 40년 10년 연장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60년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장하려면 그 앞에 감시 시편이 있는데 원자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배율이라는 게 있어서 중성자가 쏘이면 압력 용기 전에 감시편을 와서 선배율 3이다 그러면 압력 용기 1년 동안 맞을 중성자를 감시시편이 3배를 맞는 거여서 3년 후에 압력 용기 상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편을 여러 개를 놓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감시시편이 지금도 중간에 뺐다가 다시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것의 선배율이 원래는 1.67이었는데 그걸 1.98로 바꿨습니다. 그 1.98로 바뀌니까 그 감시시편 하나에 나중에 2014년에 그걸 뽑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보면 이게 뭐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 건데 간단히만 하면 뽑아서 보면 다 합산이 압력 용기 상태의 59.8년 후의 상태가 나옵니다. 원래 선배율 1.67로 하면 52.2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나중에 60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배율을 조작을 해서 60년 지나도 이 압력 용기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입증하기 위해서 선배율을 조작했다고 제가 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한수원 사장도 그렇고 기술원 원장도 그렇고 오타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오타된 이거는 그냥 문서상 오타의 문제가 아니고 수식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계산하는 수식인데 수식도 저한테 보내왔고 그 수식을 근거로 해서 교과부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변경하려고. 그래서 교과부의 허가까지 맡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저께 한겨레 일면에 또 났던 게 뭐냐면 그 기준 온도를 완화시켜서 연장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요번 문제는 선배율을 조작을 해서 그 고리 1호기의 수명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과위에서는 이거를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 소위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의 안에다가 그 부분까지 담아서 함께 결의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로 이 후쿠시마를 우리가 봤고 전 세계에서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대응해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그 원자력만을 위한 녹색 성장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치도 조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우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책위 의장과 한명숙 발의한 의원께서 우원식 의원과 세 분이 포함시켜서 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한명숙 총리님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네, 네. 세 분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안에 찬성하십니까? 네. 그러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안전점검 제7시 촉구 결의안은 수정안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